혹시 이거 넷플릭스도 그러면 돈 더 내야 돼요, 저 이제? 아직 넷플릭스는 이야기 중이긴 한데 실제 티빙, 뭐 웨이브 보시잖아요. 원래 월 7,900원 내던 게 이제부터는 9,900원을 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오늘은 이 구글에서 발표한 인앱 결제 강제화에 대한 이 내용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사실 구글에서 지난 2020년도에 이미 이 결제 시스템을 좀 개편을 하면서 인앱 결제를 뭐 게임에만 하겠다라고 했다가 콘텐츠 전반으로 다 적용하겠다라고 했고, 이 적용이 올해 4월 1일부터 된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내용 제가 조금 짚어드릴게요. 이게 사실 인앱 결제라는 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뭐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 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안드로이드는 앱을 다운받기 위해서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고 아이폰은 앱 스토어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제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스토어 구매, 인앱 결제. 근데 스토어 구매는 앱을 다운받는 시점에서 무료냐 유료냐에 따라서 다운받을 때 유료면 스토어 결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인앱 결제는요, 이미 다운받은 상태에서 게임 아이템을 사겠다, 콘텐츠를 추가로 더 보겠다, 이럴 때 추가 과금해서 결제하는 게 바로 인앱 결제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구글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논란거리가 있어요. 인앱 결제를 우리가 제공하는 이 틀에서만 결제해야 돼. 그리고 이 결제 수수료는 30%야. 라고 지정을 한 거죠. 근데 첫 번째 논란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구글 갑질 방지법, 일명 이제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앱 결제 강제화를 방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었는데, 이거를 좀 꼼수를 부려서 우회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수료를 기존에 물지 않던 콘텐츠 업계에 30% 수수료를 과금하게 되면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이익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 이익을 줄어드는 걸 못 참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소비자가 더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논란거리가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이제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뭐 넷플릭스, 뭐 네이버 웹툰, 티빙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시다 보면은 월 정액으로 이제 돈을 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앱에 딱 들어가 보시면, 자, 결제를 위해서 아웃링크로 이동합니다 라고 해서 모바일 웹으로 이동해서 결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4월 1일부터는 그렇게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대신에 이 안에서, 앱 내에서만 결제해.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그러면 지금 구글에서 인앱 결제 강제하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걸 우회해서 인앱 결제가 강제되지만 제3자 결제 방식도 허용해 줄게. 근데 이게 왜 꼼수라고 지적이 되냐면, 제3자 결제 방식이라는 것은 구글 30%가 아니라 26% 수수료를 먹게 돼요. 그래서 이 26%를 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면 인앱 말고 제3자 결제 방식을 쓰겠네 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이걸 이용하려면 구글이 정해진 템플릿에 맞게 6월 1일까지는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다 끝내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6월 1일에는 자동적으로 앱이 퇴출됩니다. 양아치들이네. 그러다 보니까 인앱 결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틀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구글이 먹는 수수료가 26%, PG, 카드사 수수료까지 합치면은 사실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30% 수수료를 내느냐, 제3자 방식을 써서 30% 이상 내느냐, 그럼 그냥 개발자들은 요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꼼수를 부렸다라고 보는 이유가, 사실 아웃링크 방식으로 해주면 26% 자체의 수수료를 구글에게 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모바일 웹에 들어가서 뭐 PG, 카드 수수료만 물면 되는데, 개발사 입장에서는 그거 플러스 26%를 더 내는 거니까 결국은 구글이 우회했지만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움직임이 좀 심각하게 흐르고 있는 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는 방통위에 이거 유권을 해석해달라. 지금 앞만 봐도 꼼수 부리는 것 같다. 라고 하고 있고 출판협회, 대한출판협회에서도 공정위, 방통위에 여기 본격적으로 제소하겠다. 왜냐하면 영업방해. 그동안 소비자들이 이렇게 콘텐츠를 누리고 있는데 얘네들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한국을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조금 독특한 게 다른 나라에서는 구글이 검색 포털에 거의 뭐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은 뭐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그래서 검색할 수 있는 경쟁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구글이 독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글 지금 독점하지 마. 이거 우리가 제약하겠어 하는 것들이 다른 세계 국가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거죠. 좀 신선한 느낌도 있고 얘네들이 선례를 만들어주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좀 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보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지금 한국을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좀 흥미롭게 러시아에서 애플 제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이라고 FAS라는 조직이 있는데 애플이 지금 인앱 결제하는 거 이거 금지해야 돼 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애플이 나도 맞소송을 했어요. 근데 모스크바 법원에서 지난 4월 21일에 애플 너는 기각. 그러니까 애플 말은 안 듣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이 사건은 FAS 말대로 그대로 쭉 소송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너네 독점적으로 뭔가 나쁜 행위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은 과징금을 물게 될 수도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뭐 구글, 애플 이런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리는 횡포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조금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관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인앱 결제가 이게 뭐 소비자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구글에서 원래 수수료를 내지 않던 거를 30%를 낸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티빙을 쓰신다. 뭐 웨이브를 통해서 영상 콘텐츠를 보신다. 그러면 기존에는 저희가 PC에서 결제하면은 그냥 7,900원 내고 결제할 수 있어요. 근데 안드로이드 앱에서 인앱 결제하시면 2,000원 더 비싼 9,900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구글이 취하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약관을 개정을 했거든요. 즉 이제 쿠키 올리겠다. 기존에 뭐 100원에 보던 거 130원에 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비싸지네요. 네. 그러니까 동일한 콘텐츠를 이 동일한 금액을 내고 소비하다가 이제는 구글에게 수수료를 내기 위해서 그만큼 얹힌 비용을 소비자가 더 부담을 해서 콘텐츠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비싼 과금을 하면서 영상이나 뭐 음악을 들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되게 와닿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은 뭐 넷플릭스 하나만 봐 이런 게 아니라 넷플릭스도 보죠, 멜론도 듣죠, 뭐 지니 뮤직도 듣고 네이버 웹툰도 보죠. 우리가 구독으로 보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게 30%씩, 15%씩 탁 올라가면은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좀 더 괜한 비용을 더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케터가 바라보는 시각.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을 거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난 5년간 이 인앱 결제 시장에 이 캐시 벌어들인 돈이 2배가 넘어요. 캐시카우라고 하는데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과 애플 입장에서는 굳이 2배나 지난 5년 동안 2배나 더 벌어왔는데 내가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양보할게요. 하진 않는다는 거죠. 포기할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미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독점적 기업이 가지는 이 독점의 위험성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통신사 3사랑 네이버가 합쳐서 원스토어라는 걸 만들었었고 삼성에서도 이 갤럭시 스토어가 있었어요. 근데 구글이 제일 처음에 수수료 무료 정책을 하면서 생태계에서 그냥 1등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좀 갖게 되니까 이제 횡포를 부리는 거죠. 예전에는 0%였지만 이제 우리가 독점해서 다 먹었으니까 30% 과금할래.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다 안드로이드에 올려놨기 때문에 갑자기 원스토어에 바꿀래 이런 의사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독점적 지위가 가지고 있는 이 시장 환경은 결국은 이 횡포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받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거는 구글이나 애플 입장에서 한번 좀 역지사지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플랫폼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표를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기업에서는 플랫폼 기업은 고정비형이라고 해서 사실 제일 처음에 초반에 드는 돈이 많아요. 소위 이제 내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긴다 하는 구간이 길어요. 왜냐면 개발을 해야 되죠. 시스템 개발을 해야 되고 사람을 모으고 사람이 매일매일 방문하게 만드는 데까지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지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대신에 플러스가 될 경우에는 특별히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그 이후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증가하고 이 구간을 경험하기 때문에 앞단의 플랫폼 기업들의 마이너스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구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간 내가 들었던 비용을 이제는 보상받는 거야. 이런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기업 활동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의 풀이는 사실 독점적 기업의 횡포 쪽으로 좀 어프로치하는 게 좀 좋은 거죠. 왜냐면은 만약에 이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3-4개 업체들이 같이 싸웠다면 지금처럼 내가 30% 할래, 26% 할래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이번에 인앱 결제 강제화에 대해서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준비한 이 콘텐츠가 좀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트렌디한 그런 이슈로 한번 또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준비한 콘텐츠는 요가복계의 샤넬이라 불리는 룰루레몬이 최근에 중고 시장에 뛰어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